나는 역할을 할 그게 아니에요. 아직 30대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이야. 그죠? 정치가 뭔지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인데 그 원리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젊은이도 어떻게 해? 내 잘나고 똑똑한 시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다음 대표가 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이제 잘난 거야.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럼 상대한테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자꾸 갖다 대지. 그죠? 자꾸 군림하려고 위에 이제 자리를 점하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하고 내가 융합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들이 항상 나를 갖다가 어떻게 돼? 어렵게 만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방씩 맞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지금 하는 거라. 그죠? 근데 내가 오랫동안 내 그 정치 생활을 갖다가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 당 대표 자리는 나한테 주어진 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공부하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그 사람 절대 어려움 안 겪지. 근데 교육을 안 받았네. 일 가르쳐주는 멘토가 없네.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정확하게 어려움 겪어가지고 다시 나도 어떻게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그럼 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지식인이 똑같은 지식인인데 내가 지식을 좀 더 많이 갖췄다 해가지고 지식을 갖다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왜? 지식이 엄청나게 편찬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7살짜리 애만이라도요. 뭔가 내 논리와 내 상식이 있는 애들이라. 그리고 부모하고 부딪히지 않나요? 7살짜리가? 그러면 이 애도 지식을 갖추고 부모도 지식을 갖춘 거거든. 그럼 나도 이 젊은이도 지식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지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저 사람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저 사람을 갖다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은 절대로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럼 뭘 내가 배워야 돼요? 교육을 장착해야지만이 저 지식인들을 이끌어주고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열리거든. 자연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젊은 시기에 좀 똑똑하다가 내 정치를 해가지고 당 대표를 맡아내가지고 이걸 갖다 롱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는 안 되게끔 돼 있죠. 왜? 부딪힌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구에서 수장을 맡았잖아요. 사실 그분이 그 안에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 큰 잡음은 없었다고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약간 특별한 어떤 결과도 없이 그냥 물에 불탔는데 그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도 경륜이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특출나게 어떤 결과를 못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뭐 교육이 장치가 안 됐으니까 그분 자체도 그 자리에서 배워야 되고 그 이후에도 배워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교육이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싸리 그냥 뭐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보다는 그렇게 뭐 물에 물 탄다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도 굳이 뭐 나쁜 결과를 만들었다고. 근데 그 자리에 되게 엄청난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 그죠? 처음에 내가 공부하는 마음을 접근해가지고 내가 졸업할 때 됐으면요. 나 사회에 나와가지고 내 재단을 만들든지 내 이름을 걸고 사회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어야 되는데 그 영향을 미쳐야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뭐라 하냐면 지식인을 키웠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지식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엄청난 지식인을 갖다 키웠는데 경제를 조금 먹었어요. 에너지를 조금 먹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먹었거든. 그럼 누가 희생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힘없고 무식한 백성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을 성장 발전시켜가지고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보람을 만들어주고 그 값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 이 사람들이 좀 더 희생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만 눈이 다가 탁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제 할 거 없으면 노년에 어떻게 해요? 저 농촌에 가가지고 내가 그냥 나만 행복하게 살면 자연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원망이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 에너지가 뭉쳐가지고요. 지식인을 갖다 친다는 데 분명히 그랬잖아. 그래서 지식인 순환시대라니까. 내가 부딪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뭔가 공부를 좀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조용하잖아요. 사라졌잖아. 그럼 지식인의 이름이 있을 때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세계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같이 못했던 거죠. 그 국민의 질량도 부족했었던 거고. 그 국민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일꾼이잖아요. 그죠? 일꾼. 그럼 일꾼한테 뭔가 좀 아이디어를 주고 기획을 줬어야 되는데 국민들 자체도 교육을 장착을 안 하다 보니까 공부가 안 돼가지고 어떤 기획을 줄 줄 모르는 거죠. 또 일꾼한테 일을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오다를 줘야 되잖아. 근데 오다를 줄 수 있는 국민들의 질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반기문 총장만 꼭 잘못한 게 아니고 국민들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인성을 안 받아가지고 인성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 어떻게 총장한테 내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게 안 됐었던 거지. 그럼 지금 다 그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거든.
계속 지금 원망하는 그죠 이 사회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죠 에너지가 뭉치다 보니까 전부 다 그게 어디로 돌아오냐면 지식인한테 정확하게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순환 시대라 엄청나게 지금 왜 에너지를 많이 먹거든. 그래서 40% 밑에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라든가 에너지가 쌓였으니까 조금만 누가 꼬투리라도 아끼면은 이제 깨끗이 물어도 물고 뭐 한마디 잘못했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 이제 파헤쳐가지고 얘는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인터넷 이제 네티즌 수사자들이 완전 적나라하게 다 파헤쳐 보더라고요. 그죠? 지금 뭐 지식인들 연예인들 간에 그죠? 위에 좀 중간층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지금 다 뽀록나잖아. 다 지금 노출 다 되고 있잖아요. 왜? 누가 건드려서 좀 건드려가지고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올려버리거든. 그래서 순환시대 된 거예요. 옛날에 안 건드릴 때는요, 질량이 낮았을 때는 유튜버들이 활동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니까. 그럼 그때는 막 이렇게 뽀록 안 났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생활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밖으로 다 드러내는 거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감출해도 지금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은 지금 밖으로 다 드러내가지고 내가 누리는 경제와 어떤 지위가 있다 그러면 자리가 다 내려가가지고 다시 제자리 돌리는 거예요. 제자리 돌려가지고 그 밑에서 다시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식인 순환시대고 연예인 순환시대라고 내가 분명히 내 강의에 해놨어요. 왜? 너희들 에너지를 좀 많이 먹었나? 엄청난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갖다가 밑에 국민들한테 이걸 갖다가 보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후천시대는 순환시대가 온다. 그죠? 네. 다른 질문인데 그 제가 이제 배울 때는 아라비아 숫자 자연수 뭐 0부터 10까지가 저 중동이나 뭐 어떤 상인들이 예전에 뭐 어떤 누군가가 개발해서 인류가 만든 발명품 중에 한 개였다라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보면 그 뭐 선부경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숫자로 이제 풀이된 것들이 많잖아요. 숫자로 풀이되고 이제 인간의 언어가 있기 전에 어떤 숫자로서의 어떤 자연의 진리를 압축해서 암호화시켜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숫자의 원류가 한민족 아니면 그런 그 천부경으로부터 왔다고 볼 수가 있겠냐? 숫자는 그런 개념 같은 것들. 숫자라는 게 옛날에 저 환인 시대로 가고 있죠. 최초가 천사산맥에 있을 때 그죠. 천사산맥에서 그게 단해 민족들이 단해 혈통들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뿌리라 뿌리. 그 다음에 그 단해 혈통 다음에 그때 환인 시대가 있었죠. 그죠. 인해 시대가 있었거든. 그럼 단해 시대가 있었고 인해 시대가 있는데 이때 환인이 그죠. 환인이 뭐 12황국 다스릴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12황국에서 이 나라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어디로 또 이동했어요? 서양으로 이동했잖아. 그래서 나온 게 수메르 아니에요. 한 5,500년 전인가 그때 아마 수메르 지역으로 이동했을 거예요. 그 수메르에서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그래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뭐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그 수메르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런 게 문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글자도 나오고 그 1, 2, 3, 4 이것도 다 나온 거거든. 그러면은 환인 시대 때 12황국이 갔다가 그죠 나라가 있을 때 그때 벌써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움직였다는 거죠. 왜 그때 천국에 있었거든. 단의 시대에 천국에 맨 먼저 내려왔어요. 그죠? 단이라 호를 받아온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천부경이 하늘에서 내가 받은 거지. 그 다음에 그 천부경이 어디로 왔냐면 인해 시대까지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환인 시대 때도 천부경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야. 그죠? 그 12황국을 다스릴 때도 어떤 근본이 있었거든. 그게 바로 천부경으로 다스렸던 거죠. 그러면 12황국에서 전부 다 이동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동을 시키는 거죠. 왜? 여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천사산맥이 동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저쪽이 어떻게 해요? 히말라야 산맥 저 밖으로 서양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 이동을 시키는 게 수메르가 하나 만들어지고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자선을 갖다 번식시켜가지고. 그럼 요때 글자하고 그 심지법하고 문자, 기호가 다 요때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가지고 서양에서부터 이게 전부 다 발달된 거라. 그래서 모든 지식과 과학, 기술, 문명, 숫자들은 어디서 발달되냐면 저 서양에서 발달돼. 가지라 하죠. 우리가 가지 말하는. 거기서 발달돼가지고 자꾸 개발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통으로 오고 몸통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 오거든. 그럼 대한민국 언제 들어왔어요? 제일 늦게. 그죠? 그럼 수메르 때부터 그때부터 숫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는 과학과 기술과 그 숫자가 엄청나게 발달됐던 거예요.